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한 번쯤 들어봤을 이 노래. 그리고 국가재창 하나만으로 수만 관중을 울린 그 가수. 미국 국가를 부르는 영상임에도 전 세계 사람들이 몰려와 감동적이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이렇듯 전 세계에 감동을 준 목소리의 소유자였지만 한 사건으로 인해 끔찍한 비극을 맞이하게 되는데, 휘트니 휴스턴의 모든 것은 한 수영장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유년 시절 휘트니의 집 뒷마당에는 물이 채워져 있지 않은 빈 수영장이 있었는데, 휘트니는 이곳을 자신만의 노래방으로 꾸며 자주 노래를 부르곤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이 모습을 휘트니의 어머니가 보게 됩니다. 어머니는 다짜고짜 휘트니의 손을 잡더니 딸을 교회로 데려갔죠. 그리고는 우리 딸이 역대급 재능이라며 당시 초등학생에 불과하던 자신의 딸에게 교회 성가대 솔로 파트를 시켜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게 웬 진상 엄마인가 싶었던 것도 잠시, 휘트니의 엄마를 알아본 교회 측은 화들짝 놀랐습니다. TV에서 본 적이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이죠. 이미 4장이나 앨범을 발매했을 정도로 인지도가 있던 가수, CC 휴스턴이라는 가수였습니다. 가수가 들이미는 소녀이니 근거 없는 호들갑은 아닐 거라 생각했는지 교회 측은 진짜로 휘트니를 성가대에 넣어주었습니다. 과연 금마이크를 입에 물고 태어난 유전자답게 휘트니는 금세 그 재능을 인정받아 진짜로 솔로 파트까지 맡게 됐죠. 그리고 19살이 되던 해 휘트니는 한 유명 토크쇼에 출연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CC 휴스턴의 딸이 노래를 잘 부른다는 소문을 들었다며 엄마와 함께 방송에 초대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휘트니는 전 국민이 지켜보는 방송에서 고난도로 유명한 한 뮤지컬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몇 소절도 채 안 부른 시점에 휘트니는 무언가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했으니 라이브로 반주를 해주던 밴드가 원곡보다 너무 느리게 연주해 연습과는 너무 다른 박자 때문에 휘트니의 호흡이 딸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런 돌발 상황을 누구보다도 빨리 눈치챘던 건 휘트니의 어머니였습니다. 여기서 어머니는 딸을 구하고자 엄청난 일을 벌이게 되는데, 무대 뒤에서 연주하던 밴드의 앞에 서더니만 다짜고짜 이들을 지휘하기 시작한 것이죠. 연주자들은 순간 당황했지만 중간에 연주를 멈출 수도 없는 노릇이니 얼떨결에 리드를 따랐고 반주는 이내 곧 정박자가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임기응변 덕분에 휘트니는 연습한 그대로 가창력을 뽐낼 수 있었죠. 노래가 끝나자 사회자는 흥분한 표정과 함께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이 이름을 절대 잊지 못할 겁니다. 휘트니 휴스턴이었습니다. 이렇게 화려하게 세상 사람들 앞에 모습을 드러낸 휘트니는 음반사와 계약을 맺고 곧바로 1집 앨범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이 앨범을 준비하며 휘트니는 불만이 잔뜩 쌓이게 되는데, 음반 제작을 시작한 지 2년째가 되었음에도 음반사 측은 그저 기다리라는 말만 해댈 뿐 도무지 음반을 완성시킬 기미가 없었던 것입니다. 당시 미국은 휘트니와 동년배의 신인 가수들이 우후죽순 데뷔하던 시기, 따라서 휘트니로서는 초조해질 수밖에 없었죠. 뒤처질까봐 불안해하는 휘트니를 본 음반사는 그녀를 달래고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저 사람들의 음악은 한번 유행하고 말겠지만 너의 음악은 역사의 길이 남게 될 것이다. 진짜로 휘트니의 재능을 믿어 의심치 않았던 음반사는 어마어마한 제작비를 투입해 평소보다 더 엄격한 기준으로 제작을 하고 있었고, 이런 이유로 휘트니 음반 완성이 다른 가수들보다 오래 걸리고 있던 것이었죠. 그렇게 시간은 흘러 드디어 휘트니의 데뷔 앨범이 세상에 나오게 되는데, 음반사 측은 어찌나 자신감이 넘쳤는지 보통 의미심장한 문구나 단어로 치장하는 여느 데뷔 앨범들과는 달리 휘트니의 데뷔 앨범 이름을 그 어떤 수식어도 없이 오로지 휘트니 휴스턴이라는 이름만 달랑 적어서 내놓았습니다. 이토록 패기 있게 이름만을 내걸고 출시한 이 앨범은 망했습니다. 발매 후 몇 주가 지나갔지만 앨범은 빌보드 차트 200의 끝자락조차 들어가지 못했고, 새로운 스타 탄생을 믿어 의심치 않았던 음반사는 깊은 충격에서 헤어나오질 못했죠. 결국 제작비 손해를 메꾸기 위해 이들이 선택한 건 몸으로 때우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휘트니를 데리고 나이트 클럽을 순회하며 시도 때도 없이 무대 공연을 시킨 것이죠. 그런데 이 밤무대 공연이 휘트니에겐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으니, 휘트니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나오는 순간 장내는 누구 할 것 없이 하던 대화를 멈췄고 하나둘씩 넉넉고 무대 위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무명 가수의 예사롭지 않은 가창력에 깜짝 놀라며 앞다투어 휘트니의 이름을 물어댔죠. 이는 곧 입소문이 되어 퍼져나갔고, 몇 주의 시간이 흐른 뒤 휘트니는 기적적으로 빌보드 차트 200의 끝자락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희망을 본 휘트니는 공연 횟수를 늘려나갔고
차트 순위는 조금씩 위를 향해 갔죠. 그러더니 결국 1년 1개월 만에 차트 1위까지 오르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뒤늦게 빛을 보긴 했지만 그 인기만큼은 역대급이었는데 무려 2200만 장이 팔려 가요계 역사상 역대 가장 많이 팔린 데뷔 앨범이라는 진기록을 세웠죠. 엄청난 인기에 힘입어 바로 2집 앨범을 준비한 휘트니는 이번에는 더 패기 넘치게 앨범 이름에서 아예 성까지 빼버리고 달랑 휘트니라는 이름으로 2집 앨범을 발매했습니다. 이젠 딱 휘트니라는 한 단어면 더 이상의 설명은 필요 없다는 의미였죠. 이런 자신감을 입증하듯 2집 앨범은 출시하자마자 바로 빌보드 200에 1위를 찍게 되는데 음악계 역사상 여성 가수의 앨범이 이 기록을 세운 것은 휘트니가 역대 최초였습니다. 1집과 마찬가지로 2집 앨범 역시 2000만 장 이상이 팔려나갔고 휘트니는 이제 명실상부 최고의 가수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휘트니 앨범의 어마어마한 판매량처럼 작년 안에 많은 분들이 구입했던 저희 채널 특가 서비스가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후기로 입증된 노드 VPN이 돌아왔습니다. 지난번에도 많이 구매해주셔서 기쁨의 눈물 펑펑 흘렸는데요. 덕분에 비용이 부담스러워 추가로 구매할까 말까 고민하던 영상 라이선스를 시원하게 지를 수 있었습니다. 광고비는 언제나 컨텐츠 제작에 재투자하고 있으니 괜찮으시다면 꼭 광고 시청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VPN이란 온라인상에서 국가 제한이 걸려있는 모든 서비스를 이용 가능하게 해주는 어플입니다. 이는 넷플릭스를 비롯한 여러 사이트에서 더 볼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죠. 예를 들어 한국 넷플릭스에서는 검색해도 나오지 않는 휘트니 휴스턴의 전기 영화는 노드 VPN을 이용하면 이렇게 클릭 한 번만으로 접속 국가를 바꿔 영국 넷플릭스 서버에서 바로 시청할 수 있으며 일본 서버에선 한국 서버에 없는 각종 애니메이션들을 더 볼 수 있고 호주 서버에서는 프렌즈 전 시즌을 비롯해 더 많은 미드를 볼 수 있습니다. 노드 VPN은 수많은 VPN 중에서도 최상급 속도로 유명하며 수시로 뜨는 팝업 광고도 차단해주고 개인정보 또한 보호해주는 기능도 있습니다. 지금 저희 추천 링크로 가입하시면 무려 74% 할인된 가격인 한 달에 4,000원대에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요즘 물가 기준으로 김밥 한 줄 정도의 가격이면 10개의 기기까지 이용 가능해 가성비 갑이며 저희 추천 링크로 가입하시면 4개월의 추가 무료 이용도 더 얹어드립니다. 무엇보다도 30일 내 환불 보증을 하기 때문에 부담없이 한 달 동안 써보시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더보기란에 추천 링크를 남겨놓았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한창 전성기를 향해 가던 휘트니 휴스턴은 믿지 못할 한 사건을 겪게 됩니다. 사건의 발단은 한 음악 시상식. 이 시상식은 흑인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시상식으로 휘트니는 베스트 뮤직비디오 상에 후보로 올랐습니다. 그런데 다른 후보의 이름이 호명될 때와는 달리 휘트니의 이름이 호명될 때만 갑자기 야유가 터져나왔죠. 이런 사태를 전혀 예상치 못한 휘트니는 순간 당황했고 기억을 곱씹어 봤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만 야유를 받을 만한 이유는 딱히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알고 보니 휘트니가 야유를 받았던 이유는 노래가 너무 백인스럽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휘트니의 이 집은 좀 더 많은 사람들을 사로잡기 위해 백인들의 주류 음악인 팝댄스 느낌의 곡들이 추가되었는데 이것이 흑인 커뮤니티 사이에서 백인들에게 인기를 얻으려고 정체성을 버렸다는 비난을 받게 되었죠. R&B, 소울, 힙합, 재즈 등 여러 음악 장르의 원조인 흑인들에게 있어서 이런 음악들은 그들의 자존심이자 문화였습니다. 보통 백인들의 음악으로 여겨지는 컨트리, 팝댄스 등을 흑인 가수가 부른다는 걸 용납하지 못하는 이들이 많았죠. 심지어 휘트니의 조상 얘기까지 꺼내며 공격하는 이도 있었는데 휘트니의 증조부 중 한 명이 네덜란드계 혼혈이었고 아버지 쪽 조상 중에는 인디언도 있었기에 휘트니가 순수 혈통이 아니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한평생 자신의 정체성이 흑인임을 당연시해왔던 휘트니로서는 너무나도 억울한 상황이었죠. 노골적인 야유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다음 시상식 때도 이어졌습니다. 이제는 표정 관리가 쉽지 않아지며 휘트니는 시상식의 객석에서조차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차올랐죠. 그러나 흑인스럽지 않은 음악으로 인기를 끌었다는 이유로 흑인 사회로부터의 비판은 점점 더 거세졌습니다. 일부에선 모욕적으로 백인에게 팔려갔다는 표현까지 써댔죠. 당시 휘트니와 함께 공연을 다니던 색소폰 연주자는 훗날 이 시절의 휘트니에 대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시기 휘트니가 받았던 상처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휘트니는 평생 이때 받은 상처를 극복하지 못했어요. 이것은 훗날 휘트니의 비극이 시작된 계기 중 하나였습니다. 휘트니는 정말로 흑인 사회로부터의 비판이 신경 쓰였던 것인지 다음 3집 앨범 때는 흑인들 위주의 새 프로듀서들과 작업하며 훨씬 더 흑인스러운 앨범을 출시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변화를 겪은 이 3집 앨범은 이전 앨범의 판매량의 절반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흑인 음악 쪽으로 선회하겠다는 휘트니의 판단이 오히려 악수가 되어버렸던 것이죠. 물론 상업적으로 실패한 판매량까지는 아니었지만 이전 앨범에 비해 절반 이상이나 줄었다는 건 분명 아쉬울 수밖에 없는 결과였죠. 게다가 이 당시 휘트니에게는 역대급 라이벌이 등장하게 됐는데 바로 훗날 휘트니 휴스턴, 셀린 디온과 더불어 세계 3대 디바로 불리게 되는 그 인물 머라이어 캐리가 바로 이 시기 데뷔를 한 직후
직후였습니다. 휘트니보다 6살이 어렸던 머라이어 캐리는 이 시기 혜성처럼 등장해 빌보드 차트 1위를 휩쓸었고 데뷔 앨범임에도 앨범 판매량마저 휘트니를 앞섰죠. 게다가 데뷔 앨범의 모든 곡을 직접 작사 작곡하기도 해 천재 뮤지션이라는 이미지도 있었습니다. 이로써 언론에서는 시도 때도 없이 머라이어와 휘트니를 비교하며 이제 휘트니의 시대는 저물고 새 태양이 떠올랐다는 식의 기사를 써댔습니다. 심지어 휘트니를 인터뷰할 때면 뜬금없이 머라이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 세례를 해댔죠. 휘트니는 이런 비교에 점점 예민해져 갔습니다. Last week we had Mariah Carey here in the studio. What I'm curious about, what do you think of her? What do I think of her? Yes? I don't think of her. I don't think of her. Do you think of her? 훗날엔 듀엣곡을 부를 정도로 가까워진 둘이지만 이 당시 이들은 서로를 라이벌 구도로 몰아가는 언론 때문에 괜스레 서로를 불편해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휘트니의 인생을 바꾸는 큰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 시작은 한 남자가 찾아오면서 시작됐죠. 이 남자는 당시 최고의 인기 배우인 케빈 코스트너였습니다. 케빈 코스트너가 휘트니를 찾아온 이유는 자신의 차기작의 여주인공 역을 맡아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휘트니로서는 갑자기 영화배우로 데뷔해달라고 하니 어안이 벙벙할 수밖에 없었죠. 당시 케빈 코스트너는 인기 배우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인정받는 영화 감독이기도 했습니다. 그가 주연 겸 감독을 맡았던 서부 영화 늑대와 추몰이라는 영화는 아카데미상 7개 부문을 휩쓸며 영화사 역사를 썼으며 전설적인 캐릭터 로빈 후드를 연기한 의적 로빈 후드 역시 그가 주연과 감독을 모두 맡아 제작비의 7배를 벌어들이며 대응행했습니다. 이렇듯 당시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던 사람이 갑자기 자신의 영화의 주연을 맡아달라고 하자 배우 경력이 전혀 없던 휘트니로서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케빈 코스트너의 입장에서는 캐스팅의 진심이었던 이유가 영화 속 주인공의 직업이 다름 아닌 세계적인 인기 가수이기 때문입니다. 영화 중간중간 노래를 부르는 장면도 꽤 많았기에 이 역할에 적격인 인물로 휘트니를 점찍었던 것이죠. 휘트니는 영화배우 생각은 없다며 이 제안을 거절했지만 케빈 코스트너는 장장 1년에 걸쳐서 끈질긴 구애를 했습니다. 심지어 휘트니의 출연을 확정지을 때까지 영화 제작을 미루기까지 했죠. 이러한 진심이 닿았는지 결국 휘트니는 영화에 출연해보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이 영화는 이 전설적인 명곡을 탄생시키게 되죠. 보디가드라는 제목의 이 영화는 세계적인 톱스타와 그녀를 지키고자 하는 경호원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영화 자체도 전 세계적으로 히트했지만 휘트니가 부른 OST 곡이 그야말로 전 세계적인 돌풍을 일으켰죠. 무려 4,500만 장 이상이 팔리며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OST 앨범으로 기네스북에도 올랐습니다. 많은 이들이 모르는 사실이지만 사실 이 노래는 원래 컨트리 장르였던 원곡을 리메이크한 노래입니다. 이걸 휘트니가 자신만의 스타일로 재해석한 것인데 놀라운 것은 후렴구가 나오기 전까지 40초나 되는 구간을 무반주로 부른 곡이라는 겁니다. 사실 휘트니의 버전도 원래는 도입부에 반주가 있는 곡이었지만 케빈 코스트너가 휘트니의 목소리를 더 부각시켜야 한다며 무반주로 녹음을 하자고 주장했죠. 케빈 코스트너의 의견에 반신반의했던 스태프들이었지만 휘트니가 무반주로 노래를 시작하자 녹음실에 모두가 숨이 멎은 듯 입을 다물 수 없었다고 합니다. 보디가드의 성공으로 인해 휘트니는 3집 앨범에서의 아쉬움을 만회하고도 남을 만한 어마어마한 인기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전례 없는 인기가 오히려 휘트니의 몰락을 불러오고 말았으니 주연작이 성공하자 휘트니는 영화배우로서의 욕심이 나기 시작했고 이후 여러 영화에 주연으로 출연했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왕성한 배우 활동을 하면서도 가수로서의 활동도 포기하지 않다 보니 조금씩 과부하가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살인적인 콘서트 일정을 소화했는데 제대로 쉬지도 못한 채 모든 공연을 라이브로 불렀죠. 결국 신이 내린 목소리라는 별명이 무색하게 휘트니의 목 상태는 점점 더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을 찌를 듯한 파워풀한 고음이 사라졌고 여러 대표곡들을 원키가 아닌 키를 낮춰서 불렀어야 했죠. 그럼에도 기대에 못 미치는 공연이 속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잔뜩 기대하고 콘서트에 왔던 관객들은 대놓고 불만을 토로했죠. She shouldn't have turned up. No. Sorry we're having to leave Big early. waste of money. It's the worst concert I've ever been to in my life. She couldn't entertain a dead rat, to be honest. 이런 반응 속에 휘트니는 점점 더 자신감을 잃어갔고 떨어지는 인기를 만회하고자 오히려 목을 쥐어짜내 연습을 하다 보니 상황은 도리어 더 악화가 되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에는 또 기막힌 반전이 있었으니 그녀의 목이 망가지게 된 이유가 단지 과도한 스케줄 때문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휘트니의 남편이 있었던 것이었죠. 휘트니는 보디가드가 개봉됐던 그해 인기 가수인 바비 브라운이라는 남자와 결혼했습니다. 바비 브라운은 마이클 잭슨도 그를 찾아가 춤을 배웠다고 할 정도로 당시
당시 시대를 대표하는 댄스 가수였습니다. 휘트니는 동료 가수였던 이 남자와 우연한 계기로 친해져 교제를 시작하게 됐었는데 원래는 결혼까지 할 생각은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오랫동안 비혼주의자였기 때문이죠. 휘트니는 한 인터뷰를 통해 그동안 남자들에게 당했던 것이 많아 남자들을 잘 믿지 않는다. 난 결혼하지 않는 독립적인 삶을 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바비 브라운이 처음 프로포즈를 했을 때는 이를 단칼에 거절했었죠. 그러나 연애를 계속하며 이 둘 사이에는 아이가 생겨버렸고 이때 바비 브라운이 다시 한번 청혼을 하게 됩니다. 아이까지 생기자 마음이 약해졌던 것인지 휘트니는 이번에는 그의 청혼을 받아들였죠. 그런데 이 둘의 결혼 생활은 신혼여행 때부터 심상치 않았습니다. 신혼여행을 이제 막 다녀온 휘트니 얼굴에서 이상한 흔적이 발견된 것입니다. 얼굴에 7cm가 좋게 넘을 만한 베인 듯한 상처가 있었죠. 휘트니의 친한 친구가 이 모습을 보고는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었습니다. 휘트니는 부부싸움을 하다가 몸싸움을 했고 그 과정에서 유리잔이 깨지며 다쳤다는 말을 했죠. 이때 친구는 신혼여행을 가서 그냥 싸움도 아니고 과격한 몸싸움을 했다는 게 무언가 꺼림직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언론에서도 이들의 결혼을 의아했습니다.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한 쌍이라는 것이었죠. 그도 그럴 것이 당시 휘트니는 순수한 공주의 이미지가 있었고 섹심이나 화려함으로 어필하고자 하는 다른 여가수들과는 달리 말투며 의상이며 모범생 같은 이미지가 강했죠. 반면 바비 브라운은 깝죽거리고 오바스러운 언행과 더불어 막장 사생활로 유명했습니다. 인터뷰 때도 과민 반응이나 돌발 행동을 자주 해서 결혼 이후에는 휘트니가 난처해하며 수습하는 모습이 종종 카메라에 담겼죠. She's a riot. She was a trip. Oh, she was a trip. My mom was a trip. My mom was real. Let me just tell you like that. My mom was real. She was coming from the heart. 이렇듯 난데없이 급발진하는 남편의 모습에 휘트니는 인터뷰 때마다 긴장했어야 했고 늘 어색한 웃음과 함께 사태를 수습하는 건 휘트니의 몫이었습니다. 식은땀을 식히려는 듯 연신부채질을 해대는 모습이 보기 안쓰러울 정도였죠. 이러다 보니 이 둘을 가리켜 부부가 아니라 마치 엄마와 아들을 보는 것 같다며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커플이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결합은 흑인 커뮤니티에서만큼은 열렬한 지지를 받았죠. 그동안 백인스럽다는 논란이 있어왔던 휘트니가 그야말로 완전히 흑인스러운 남자와 결혼하자 흑인들 사이에서 만큼은 휘트니를 흑인 사회의 일원으로서 더 인정해주게 됐습니다. 잡음은 끊이지 않았으나 이 둘 사이에는 딸까지 태어나며 이러니 저러니 해도 부부끼리는 잘 지내나 싶었죠. 그러던 어느 날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는 한 뉴스가 터지게 되는데 바로 이 부부가 여행을 갔던 하와이의 공항에서 짐 검사를 하던 중 이들의 가방 속에 대마가 발견된 것입니다. 이게 당시 엄청난 충격이었던 게 문제와 이미지가 많았던 남편의 가방에서는 그렇다고 쳐도 휘트니의 가방 안에서까지 발견된 것이죠. 평소 깨끗한 이미지로 유명했던 그녀였기에 이 사건은 휘트니의 이미지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혔습니다. 그럼에도 일부 휘트니의 팬들은 휘트니가 하려던 게 아니라 그저 남편의 것을 대신 가지고 다닌 것뿐이다 하는 주장을 펼쳤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이 주장은 힘을 잃어갔습니다. 휘트니의 심상치 않은 모습들이 목격되기 시작한 것이죠. 때는 마이클 잭슨의 30주년 콘서트. 여기서 휘트니는 특별 게스트로 출연해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무대 위에 휘트니의 모습을 본 대중들은 두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는데 휘트니임을 못 알아볼 정도로 앙상한 몰골과 힘없는 눈빛, 아무리 봐도 무언가 문제가 있어 보였습니다. 콘서트가 끝나자 여기저기서 질문이 쇄도했고 그러자 휘트니의 대변인은 가족 문제로 스트레스가 많아 식욕이 없어서 그렇다는 답을 했습니다. 휘트니 측에서 가족 문제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른 건 역시 남편이었습니다. 이 당시 남편의 기행은 점점 더 심해져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체포됐으며 소변검사 때는 환각성 약물의 흔적까지도 발견됐죠. 아예 교도소에 수감된 적도 있었습니다. 이런 남편에 대한 스트레스와 무너져가고 있던 커리어에 대한 불안으로 휘트니는 절대 손을 대서는 안 될 것에 손을 뻗고 맙니다. 불법 약물에 의존하기 시작한 것이죠. 사실 휘트니가 처음 약물을 접한 건 10대 때였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었던 사실은 휘트니에게 약을 처음 알려준 사람이 다름 아닌 친오빠였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휘트니의 생일 때 생일 선물이라며 줬다고 합니다. 훗날 이 사실이 알려지자 휘트니의 오빠는 엄청난 비난을 받게 되는데 이때 오빠는 이런 말을 하며 세상 사람들을 더 놀라게 했습니다. 당시에는 모두가 다 그러던 시절이었다. 난 내가 한 짓이 나쁜 일인지도 몰랐다고 말하며 10대 동생을 중독의 계기로 이끈 것을 자신의 탓이 아니라는 듯 변명만 늘어놓았던 것이죠. 휘트니로서는 어린 나이에 오빠에 의해 약을 접하게 됐다 보니 결혼 이후 삶이 힘들어지자 또다시 생각이 나버렸고 결국 심한 중독자가 돼버렸습니다. 몸은 하루가 다르게 망가지기 시작했고 걸걸해진 목소리는 영영 전성기 때 그 낭랑함을 되찾지 못했죠. 이러는 와중에 남편과의 갈등은 극에 달해 날이 갈수록 집안 분위기는 더 험악해졌습니다. 하루는 딸이 보는 앞에서 남편이 휘트니에게 침을 뱉더니 뺨까지 때렸고 얼굴을 정면으로 쳐서
상태에서 병원에 입원한 적도 있었죠. 이때 휘트니는 다급하게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경찰이 출동했다는 걸 알게 되자 남편은 그대로 줄랑을 쳤다가 3일이 지나서야 나타나 자수했습니다. 휘트니는 그래도 아이의 아빠이니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선처해줬지만 이 사건은 뉴스에 크게 보도되며 망신살이 뻗쳤죠. 이렇게 갈등만이 쌓여가던 이 둘은 결국 결혼생활 14년 만에 이혼을 하게 됩니다. 이후 휘트니는 가수로서의 재기를 꿈꾸며 정말로 오랜만에 새 앨범을 출시했습니다. 그러나 판매량은 전성기 때 10분의 1도 되지 못했죠. 휘트니는 씁쓸한 마음으로 다음 기회를 기약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휘트니에게 이 다음 기회는 영원히 오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한 호텔 욕실에서 휘트니가 사망한 채로 발견됐기 때문이죠. 이 비극이 벌어진 날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음악 시상식인 그래미 시상식이 열리기 딱 하루 전이었습니다. 휘트니는 이 시상식에 참석할 예정이었고 이에 근처의 호텔에서 머물고 있었죠. 휘트니는 샤워를 좀 하고 싶다며 샤워하는 동안 비서에게 근처 백화점에 가서 간단한 걸 사오라는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심부름을 다녀온 비서는 자신이 나간 지 꽤 오랜 시간이 흘렀음에도 아직도 휘트니가 욕실 안에 있는 게 이상했죠. 몇 번을 불러보았으나 대답이 없었고 결국 문을 열고 들어가자 휘트니가 욕실 물 안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근처에는 정체불명의 하얀 가루들이 있었죠. 부랴부랴 구급차를 불렀지만 이미 숨은 머준이었습니다. 부검 결과 다양한 환각성 약성분이 발견됐습니다. 그러나 치사량은 아니었기에 스스로 세상을 떠나려던 의도는 아니었고 약을 한 직후 갑작스럽게 뜨거운 물에 들어가는 바람에 심장에 무리가 가서 순간 기절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기절했던 곳이 욕조 아닌지라 익사를 하게 된 것이죠. 휘트니의 소식을 들은 전 세계 사람들은 비탄에 빠졌습니다. 다음날 있었던 그래미 시상식은 마치 휘트니의 추모식이라도 된 듯 다른 가수들조차 휘트니의 대표곡들을 불렀고 모두가 휘트니에 대한 추억과 메시지를 공유했습니다. 휘트니의 장례식은 고향의 작은 교회에서 진행됐습니다. 이곳은 휘트니가 데뷔 전 엄마 손에 이끌려 성가대 활동을 하며 가수의 꿈을 처음 키웠던 그 교회였죠. 추도사는 휘트니의 대표 영화 보디가드에서의 공동 주연이었던 케빈 코스트너가 맡았습니다. I was your pretend bodyguard once, not so long ago. And now you're gone. So off you go, Whitney. Off you go. Escorted by an army of angels to your heavenly Father. 그리고 휘트니가 세상을 떠난 지 3년 후 휘트니의 유일한 딸이었던 바비 크리스티나 브라운이 어머니와 똑같이 욕조 안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습니다. 그대로 병원에 실려갔지만 결국 끝끝내 눈을 뜨지 못하고 어머니의 품으로 영원히 떠나버렸죠.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사인은 어머니와 똑같은 약물 중독으로 인한 갑작스러운 기절이었습니다. 기절한 곳이 하필이면 물이 잠겨있던 욕조였기에 어머니와 똑같이 익사를 하고 말았던 것이죠. 삶의 마지막 순간으로부터 불과 며칠 전 크리스티나는 SNS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엄마 너무 보고 싶어. 1초가 지날 때마다 더 사랑해. 그 누구보다도 화려한 전성기를 보냈지만 자신뿐만 아니라 자식마저도 비극에 휘말렸던 비운의 스타 휘트니 휴스턴의 인생이었습니다.